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공식화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낙연 신당 추진을 만류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 의원님 뭐 당내 얘기라고 하기는 좀 뭐할 수도 있는데 이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 발부된 부분. 저는 당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이게 꼭 구속까지 갈 사안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결국 법원이 심리에서 발부한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물론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요. 예. 처음부터 이 사건의 흐름을 쭉 보면은 예. 핵심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 아니었으면은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의원님 이게 뭐 예를 들면 검찰에서 자 송영길 전 대표를 털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이종근 사무총장 별건으로 구속되다가 녹음 파일이 나와서 번진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내 가지고 두둔하거나 예.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검찰이 수사를 너무 강하고 세게 했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요? 네, 그런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당내 얘기 질문 좀 들어볼게요. 초선 의원들이 주축으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여기 한 110명 정도의 현직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의원님도 여기 연서명 하셨나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은 예. 167명 모든 의원들이 신당에는 다 반대하거든요.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한다? 다 반대하죠.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서명자 명단을 이제 공개하는 순간 네. 또 당내 분란이 생기잖아요. 또 안 한 분들은 예. 신당에 동조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예. 또 다른 또 입장이나 사연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 텔레를 통해서 연명을 받는데 예. 의원들 중에서는 텔레를 보지 않는 의원들도 또 있어요. 뭐 그러시겠죠. 예, 그런 분들은 또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예. 등등 해서 예. 그런데 설명하지 않은 분들을 신당에 동조파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예. 인원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부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은 이러면 이럴수록 NI의 신당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냥 이거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NI 신당은 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NI가 정치 재개를 하는 중이다. 저렇게 저는 본질을 보거든요. NI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신 걸 거고요. 네. 그렇다면 무시가 최선의 대책이죠. 예. 아니 얼마 전에 의원님 인터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NI 리스크다. 이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신당 창당에는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오니까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항상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벼르고 있어요. 네. NI 신당은 시대 정신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일이에요. 그런데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신당을 만드는 것은 시대 정신에 반하는 배신 행위라고 좀 과한 표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요즘 지역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 이렇게 뵈면은 이낙연 대표가 왜 저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시대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하는 이제 역사의 죄인의 길을 가시는 이 일을 왜 저러실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대체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두 번째는 이 정치는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요. 총리와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당을 깨고 나가는 것은 모렴치한 행동이라 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장관을 한번 했습니까? 뭐 그래도 제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로를 한 정치인인데, 근데 NI는 문재인 정부 탄생에 단 일도 기여하지 않은 분이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총리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해서 그렇게 큰 시혜를 받았잖아요. 네. 이건 저 같은 사람들 볼 때는 저야말로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의 정군을 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렴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정말 NI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는 뭐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 뭐 이런 취지신 건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거에 비루어 보면 무시하는 게 답이다. 두 가지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 예. 그냥 냅둬 두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시하면 제풀에 그냥 지쳐서 끝날 거다.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분은 쭉 양지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 신당을 만드는 것은 광야에 나가서 비바람 맞으면서 견뎌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정치 내공보다도 정치 근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정치 근육이 있으실까? 그거 아마 하지 못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버려 두면은 광야로 저는 못 나가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재명 대표가 예. 그래도 뭔가 어떤 대화의 그런 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시는 게 맞다. 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예. 좀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예. 저는 서울의 봄 영화 한 편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예. 대표께서 예. 서울의 봄 함께 보시자. 예. 그래서 서로 좀 마음에 그런 불편함은 있겠죠 서로가. 그래서 예. 이제 불편한 그런 마음도 해소하고. 그래서 이게 사진만 찍더라도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단 이상민 트라우마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상민 트라우마요? 네, 일반인 보통은 이상민 의원 탈당하는 과정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좀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예.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그 자리 저도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서로 잘 해보기로 하셨고요. 그때 혹시 어떤 요구가 오갔나요? 이상민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요구를 좀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요. 예. 분명한 거는 저와 함께 두 분이 만났어요. 예. 만났고 잘 해보기로 했고. 아, 그래요? 분위기 좋게 서로 사진도 이상민 의원께서 사진 찍자고 그러셔서 사진도 찍고 헤어졌고. 예. 그런데 또 바로 언론에 나가서 당대표를 공개하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제 탈당하셨잖아요. 혹시 언제쯤 만나셨습니까? 두 분이? 그 시기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을 만났어요. 예. 근데 결국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 이상민 트라우마가 이재명 대표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낙연 전 대표 만나서 얘기해봐야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나갈 때 뭐 나가겠다는 분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네. 당 대표로서는 예.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요, 의원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뭐 신당 창당이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는 워낙 좀 상징하는 바가 좀 있기 크기 때문에 탈당하게 되면 또 신당 움직임이 있게 되면 민주당에겐 타격이잖아요.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붙잡을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상민 트라우마를 말씀드리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힘 모아서 검찰공화국에 맞서달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이제 총선 이제 서울의 봄, 그 대한민국의 봄을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한 가지 예. 정말 이게 핵심인데요. 예. 왜 저렇게 이재명에게는 날카로우시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찌 저리도 간대하실까? 이낙연 전 대표가요? 네, 이것이 과연 당의 어른다운 모습인가?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에서 어제 이런 말을 좀 했더라고요,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연서명 압박이 아닌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이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저는 그분들이 뭐 일각에서는 혁신파라고 보는데요.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저보다 혁신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분들 중에는 예. 뭐 넷 중에 세 분은 뭐 실제로 줄서기 정치, 개파 정치를 해오신 분은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분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도 않은 분도 계시고요. 예. 이런 분들이 혁신을 외치는 것은 불편해요. 아, 그분들과 NY의 공통점. 예.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싸운다는 점이죠. 그래요. 예. 당대표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민주정당에서는 뭐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 모아서 정권과 맞서달라는 국민들의 이 간절한 열망을 이걸 외면하는 것은 이건 도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웃집인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닌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 그 전에요. 예. 뭐 그분이 비대위원장 뭐 될지 안 될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윤심이 정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기본적인 틀이 검찰 공화국인데 예. 그러면은 그런 흐름 속에서 비대위원장도 정해지겠죠. 예. 그런데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법에 대해서 예.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서 나오세요. 지나가는 개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법에 받는 그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세상만사 뭐 관여 안 하시는 데가 없는 분이 온 국민이 다 본 이 명품백 받는 이 장면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정치인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께서도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정치를 잘하고 말고는 그 다음 일이고요. 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분 뭐 정치인보다 더 정치이지 않습니까? 쇼맨십도 좋고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